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TGV 고속철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던 사절단에 일본 방문을 안내하여 동시 통역을 했던 30대 여성 통역사입니다. 고속철도에 수주를 하기 위하여 일본 측에서도 나를 세우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라 모두가 적극적이었죠. 나는 사절단 약 15명과 같이 동경에 있는 한 철도 신호회사에 방문을 하자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으며 접견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접견실에는 일본 측 회사 대표가 직접 나와서 환영을 하였으며 사절단 15명의 선물도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하고 있다가 환영사와 함께 대표이사가 직접 모두에게 한 개씩 한 개씩 전달하면서 즐겁게 긴 악수를 하였지요. 선물은 사각형의 금색 포장지에 연하게 같은 금색으로 국화 모양이 찍혀서 정말 고급스러워서 딱 금으로 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올 것 같은 모양의 고품격의 포장지에 금빛 리본까지 붙어서 사절단 모두가 포장지만 보고도 대흡족을 하였습니다. 환영사를 마치고 연수 들어가기 전 30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성격 급한 사절단 중 몇 명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선물을 뜯어보면서 선물 상자를 거꾸로 뒤집고 흔들다가 앞으로 세워 털털 털더니 통역사인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멀리서 보고만 있다가 국장님이 불러서 다가갔더니 한 손에 바말 크기만한 빵떡 한 개와 또 한 손에는 선물 포장지를 들고 계시면서 아니, 미스정, 이 상자 속에 요런 빵떡 하나 달랑 들어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빵떡 하나 들은 게 맞습니다, 국장님.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절단들은 거의 다 선물 포장을 뜯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주 빨래 털듯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쪽팔린 광경은 유자 측에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이윽고 기대하고 받은 선물이 빵떡 하나라는 것을 최종 확인한 국장님은 아니 미스정, 저 새끼들 좀 불러와. 내가 누군 줄 알고 빵떡 하나를 주는 거야.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국장님, 그게 아니라 일본 문화는 나 국장이야. 나를 뭘로 보고 이거 장난질 하는 것도 아니고 빵떡 하나라니. 내가 빵떡 하나 값어치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뭐야? 국장님 진정하세요. 일본에서는 마음을 들이는 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에요. 가서 불러와. 사장 새끼 불러오라고. 우리가 거지야? 나는 열불이 나서 우아기를 벗어놓는 국장님을 보고 참으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국가를 대표로 오셔서 선물 때문에 싸움이나 하시고 귀국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 문화를 이해 못해서 싸움으로 번질까봐 이분저분 이해시키며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일측일발의 분위기에 긴장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사절단 일행은 연수를 잘 끝냈고 프랑스 요리를 먹으러 음식점으로 이동하였지요. 프랑스 요리 코스는 두세 시간 정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측에서는 당시 귀한 손님 방문 때 대접하는 요리이기도 했지요. 식당 좌석의 배치는 저를 기준으로 왼쪽 15명 전부는 사절단으로 오른쪽 전부는 일본 측 접견 회사분으로 둘러 앉았습니다. 한가운데 앉은 제가 동시 통역으로 양쪽 30명의 대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절 단장님과 국장님께 프랑스 요리는 두세 시간에 걸쳐 코스 요리로 진행된다고 설명을 드렸지요. 이윽고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왼쪽 사절단에게 놓여지는 요리는 단 1분도 안 되어서 메뚜기 떼가 핥고 지나가듯
접시가 모두 하얗게 쪼르르 보였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지요. 반대로 오른쪽 일본 측은 요리가 전부 그냥 있는 상태로 대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즉, 긴 식탁 테이블이 한눈에 보이는데 절반을 뚝 잘라서 우리 사절단 측은 흰 접시가 반질반질 보였고, 절반 일본 측은 요리가 풍성하게 있는 웃지 못할 환경이었지요.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호스트들이 곤란해해서 저는 슬그머니 국장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국장님, 프랑스는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시간을 맞춰서 천천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난 군대 가서 밥 빨리 먹는 것만 배워가지고 제대했다! 라는 말만 듣고 제자리로 돌아오니 일본 측 손님들이 한국 사절단이 얼마나 시장하신 거냐고 하시면서 요리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라고 하느냐 하셔서, 여기 방문하신 분이 해병대식으로 식사 중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통역을 했습니다. 이후도 수십여 차례 요리가 들어왔는데 단 1분이면 우리 사절단 앞에 요리는 전부 없어져 하얗게 접시만 남는 식사하시는 모습을 일본 측은 아주 신기하게 보면서 립 서비스 칭찬들을 해대니 덧빨리 빈 접시가 되는 것은 그날 재미있는 추억의 화제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두세 시간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일본 측 대표이사님의 립 서비스는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립 서비스인 샤꼬지레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진심이 없는 빈 인사입니다. 일본 측 대표님은 국장님께 꼭 한번 일본에 놀러 오세요 라 립 서비스를 하셨고, 꼭 한번 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은 국장님은 저는 공직에 있어서 바쁘니 평일에는 못 오고 올 크리스마스 때 한번 오겠습니다 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측 대표는 일본 문화적으로 어차피 샤꼬지레이니 립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일본에 온천이 아주 좋으니 사모님도 꼭 데리고 오시지요. 사절단인 국장님은 너무 좋아서 입이 귀 밑에까지 걸려서 집사람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오겠습니다 고 화답을 했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분위기 맞추느라고 또 이왕이면 우리 후지산 밑에 학권에 유명한 온천으로 갑시다 화답을 맞장구 치면서 모두가 같이 화기애애하게 일본 방문은 무사히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의 대화를 동시 통역하다 보니 그 좋은 프랑스 요리가 내 식탁 위를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만 보았지 입이 바빠서 단 한 점도 못 먹고 밤늦게 집에 뛰어들어와서 라면을 끓여서 찬밥 말아서 허덕거리고 먹었지요. 그렇게 까맣게 잊고 나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내기 위하여 해마다 대국 호텔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에게 크리스마스 때는 서비스로 얻는 대국 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애들 데리고 호텔 식사와 쇼를 즐기러 매년 갔었습니다. 물론 그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예약을 해놓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일은 한국에서 국장님이 진짜로 사모님과 같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일본으로 출발한다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시면서 전화를 주신 겁니다. 국장님도 일본 측 대표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없는 시간을 겨우 짜내서 지금 나리타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게 다 웬일입니까? 이런 게 한일 문화에 엄청나게 큰 갭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기가 막힌 일에 내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은 어쩌라고. 저는 일단 바쁜 대로 공항으로 가서 국장님 부부를 픽업해서 미처 예약도 없이 동경 호텔 프론트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동경 호텔 측은 죄송합니다. 저희 호텔은 사전 예약 제도라서 룸을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빈 룸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있으면 빌려주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호텔은 전룸 예약 제도라서 안 됩니다, 손님. 예약하고 오세요. 내가 지금 프론트인 댁의 눈앞에 있는데 어디서 예약을 합니까? 손님, 저기 보이는 공중전화에서 예약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라는데 코미디 같지만 어쩌겠습니까? 대발짝도 안 되는 거리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나는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보다 직접 들려오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가까운 데서 서로 얼굴을 헬깃거리고 보면서 여보세요? 네, 동경호텔입니다. 트윈룸 하나 예약 부탁드립니다. 네, 손님? 더블 베트로 할까요? 트윈 베트로 할까요? 서로 전화기를 붙잡고 그런 대화를 서로 보이는 공중전화에서 얼굴을 보면서 호텔 프론트와 하는 대화를 구경하시던 국장님 부부도 일본은 매뉴얼 좋아하는 나라라고 들은 적은 있다고 기막혀 하셨지요. 그런 생쇼를 하고 난 후에 국장님 부부를 호텔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 측 대표님에게 전화를 걸어 쓸데없는 립 서비스 샤꼬지레를 외국인한테까지 해서 이 일을 만들어낸 이 눈앞의 황당한 일을 책임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측 대표님도 말을 버벅거릴 정도로 놀라셨지만 저랑 10번 이상의 통화 끝에 가족들한테 요거도 먹고 여기저기 예약 취소를 하고 할 수 없이 국장님 부부를 모시고 크리스마스 이브 2박을 학권의 온천에서 아는 선을 다 동원하여 예약을 하였습니다. 립 서비스 샤꼬지레는 자기네들끼리 하고 저와 제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두 분 통역을 해주러 집을 나서는데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님도 가족과 모처럼 보내지 못하고 사모님한테 아주 한국까지 따라가시라고 말다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게 국가가 다른 문화에서 오는 엄청난 지장입니다. 세 가족이 크리스마스 때 서로 남못 살게 한 것입니다. 저도 일본말을 모르는 국장님과 한국말을 모르는 대표님만 보낼 수가 없어서 나가기는 했는데 골이 잔뜩 난 아이들이 저더러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제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한국에서 연말에 바쁜 일정 뒤로 하고 일본까지 오신 부부는 이게 다 무슨 죄입니까? 그렇게 찬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온천에 도착하였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마지못해 혼자 내려오신 일본 측 대표님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엔 립 서비스 샷꼬지리 하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성의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진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온천 호텔에 짐을 풀고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서 크리스마스 징글벨 송이 아닌 졸려온 쇼팽의 야상곡을 억지로 들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님은 일본에서 샤꼬지레 립 서비스가 제일 심한 곳은 교토라고 일화를 소개하셨습니다. 교토의 일반적인 립서비스 샤꼬지레는 손님이 오면 녹차와 연양갱을 드시라고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님은 녹차 외에 연양갱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연양갱은 눈서비스 샤꼬지레라 합니다. 하여간 손님이 올 때마다 그 같은 연양갱을 녹차와 같이 내가고 또 사용하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연양갱은 굳어서 겉이 마르면서 하얗게 설탕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어서 색이 변하면 그것은 주인이 냠냠냠 자시고 또 새로운 연양갱을 사서
녹차와 같이 접대한다고 합니다. 신기해서 제가 일본 측 대표님께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 국장님 부부 같으면 연양갱을 깔끔하게 먹어 치우실 텐데 그럼 매라도 맞나요? 일본 측 대표님의 설명은 손님이 멋모르고 연양갱을 먹어 치울 경우에 교토분들은 앞에서는 괜찮아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에 나가서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누가 연양갱을 진짜로 먹어버렸다고 화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즉, 연양갱을 먹은 그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것을 동네에 간접적으로 소문을 낸다고 합니다. 특히 나 바쁘니 얼른 돌아가세요 라고는 하는 표현은 녹차 좀 더 드세요. 녹차 더 드릴까요? 라고 표현한다는데 그럴 때 네, 감사합니다. 더 마시겠습니다. 하면 상대가 바쁜데 놀래서 황당해 하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예의가 바르다는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 측 대표님의 립 서비스 삭고지레 때문에 어느 한 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평생을 초등학생인 딸년한테 거짓말쟁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